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의 정유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각 당에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보여요, 두 분 다. 통합당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정 기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결국은 대구 지역 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홍 대표가 정말 고맙답니다. 대구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요? 네, 당에서 지금 공천을 계속 주지 않아서 네. 자신의 고향에서 한번 밀려나고 양산을해서 다시 한번 밀려나서 네. 이젠 콘크리트 아성을 지을 수 있는 대구로 간다 이렇게 글을 아예 올렸어요. 네네. 고향 대구에 콘크리트 집을 지으러 간다. 콘크리트란 단어를 썼군요. 네, 네네. 가고 싶던 대구로 보내준 황 쪽과 김용호에게 감사한다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이게 왜 네. 대구 쪽으로 가냐면 수성을을 가장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성을. 네. 고향이라든지 뭐 양산 같은 지역은 삼자 구도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줬다 이런 표 분산 비판을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네. 수성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호영 의원이 있었는데 지금 김부겸 의원 네. 자객 공천해가지고 수성 갑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빈 자리가 있는 데다가 네. 어쨌든 이제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자 구도가 형성될 비판을 조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거 끝까지 가봐야 아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이 어제 대구에 있는 동화사, 예, 여기를 갔고 오전에도 내 길을 간다 이렇게 SNS 글을 올렸잖아요. 이미 결심은 조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플랜 B, 뭐 C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정치인이니까. 네, 꽤 일찍부터 사실은 방향은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심. 네, 네네. 양산을 또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각오를 했던 것 같고요. 김형호 위원장이라든지 황교안 대표를 꾸준히 겨냥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계속 올렸단 올렸죠.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탈당의 명분을 쌓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황 대표가 김용호 위원장에게 이제 기존의 공천 잡음에 대해서 좀 제의 요청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 저도 그것 때문에 바빴는데 네. 홍 전 대표를 거론한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맥락상. 근데 홍 대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좀 주춤할 법도 한데 역시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 이러면서 지금 대구로 가버린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 대표나 다른 분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지도부에서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서글픈데 네. 홍 전 대표도 기대도 안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도 언급을 안 별로 했습니다. 신경 안 쓰는 것 네, 같아요. 이게 지금 공천 잡음 얘기가 나오니까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오늘 네. 내내 공관이며 최고이며 전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오전에 한 네. 6곳 맞습니까? 6곳에 대해서 뭐 사실 그때 지역을 뭐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네. 공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좀 다시 제의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을 대충 6개 정도 추려가지고 공관위에 넘겼고 네. 오늘 이제 공관위가 또 결론까지 냈는데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 홍 대표 얘기를 한마디쯤 홍 전 대표 얘기를 한마디쯤 할 법도 한데 전혀 없었어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미 뭐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심지어 홍 전 대표가 김형호 위원장을 비판할 때 김 위원장이 뭐라고 말을 한 적도 있냐면 오늘은 아닌데 그런 거 볼 시간 없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잘할 완전히 정도. 무시 전략으로 가네요. 그래도 네. 전 대표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또 앙금들이 있는 것인지 어떤 감정선에서 네. 그 경남 양산을에서는 원래 이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서 그렇죠. 오시라 네. 이렇게 글까지 올렸었고 그런데 뭐 김두관 의원은 뭐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아쉽다고 아쉬워. 합니다. 너무 아쉽다고. 네.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네. 낙동강 전투에서 홍 전 대표님과 멋진 승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대구로 가신다니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네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경남도민들이 진주 의료원을 폐쇄한 홍 전 대표님의 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랬군요. 가시를 박았네요. 네. 정말 진주 의료원 요즘 자주 회자되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알았다. 네. 오늘 오전에 열린 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 대표가 재검토 좀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가 이제
직접 붙으시나 보다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고 뭐 6곳 얘기 나오는데 그중에 지금 한 2곳 정도를 다시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일부 수용 어딘가요? 네, 일단 서울 강남을, 인천 연수을, 대구 달서갑, 부산 북강서을, 진구갑, 경남 거제 이렇게 6곳에 대한 네. 공천 심사 결과를 제의해달라 이렇게 네. 최고위가 공관위에 넘겼는데요. 지금 공관위가 일부 수용을 한 게 연수라고 연수랑 네. 네. 그다음에 달서갑, 대구 달서갑 이렇게 달서갑. 2곳만 일부 수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가 됐는데 구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 지금 민경욱 의원하고 다시 한번 경선 붙이겠다는 그렇죠. 건가요? 처음에 네. 민현주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민경욱 의원과 다시 한번 경선을 붙어라 이렇게 네. 된 것이고요. 대구 달서갑 같은 경우에는 곽대훈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 네네. 이 곽대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 대상에도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컷오프 방침은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두화 전 의원이 단수 추천을 받았었는데 홍석준 대구시 공무원 출신이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분이랑 경선을 붙여라.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상 곽대훈 의원 컷오프는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곽대훈 의원 쪽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2번 죽였다 이러면서. 그러네요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민경욱 의원만 지금 혼자 다시 기사회생. 기사회생. 본인이 기사회생이라고 기뻐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불만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황 대표가 뭐 말을 좀 아끼는 것 같다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는데 일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의를 요청한 거는 어떤 맥락일까요? 추려서 뭐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에서 이제 황 대표의 말이 나오고 나서 네. 어떤 지역이 문제가 되는지 서로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좀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통적으로 얘기가 겹치는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6곳이 골라진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 서병수 전 시장이 공천을 받은 진구갑을 빼면 네. 통합당이 다 지금 현역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네. 그런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새로 나온 후보들이 현역 의원에 비해서 좀 명망도나 아니면 지역적 연고라든지 기반이 조금씩 떨어지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통합당에 원래 있던 옛날 자유한국당 출신보다는 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새로 후보로 올라온 그런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김용호 위원장이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날 전체 회의에는 불참을 했는데 회의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김용호 위원장 사천 논란도 이제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받았는데 참석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나오게 되면 기자들이 또 계속 쟁점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죠. 오후에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네네. 약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후에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부 수용한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이제 통합당 공천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한 사람이 오늘 오전 뭐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저 밖에 계신 분 김종인 그렇죠. 전 의원입니다. 그 황 대표가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선을 긋고 있잖아요. 공천 잡음이 있는 한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 이러면서 뭔가 조건을 거는 듯한 느낌. 어떻습니까? 김종인 전 의원은 어떤 생각? 지금 상황을 보면 황 대표랑 김종인 전 의원과 상당히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보면 네. 이제 약간 협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예. 형국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김용호 위원장이 사실상 공천을 독주라고 해야 될까요? 당을 네. 이제 혼자 이끌다시피 해왔는데 네. 약간 뒤늦게 황 대표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그 계기가 약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용입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를 거의 비대위원장을 거의 다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 조건으로 걸린 게 내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려면 네. 어느 정도 공천에서 납득할 만한 이길 수 있는 공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내놓고 하진 않지만 사실상 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네. 강남갑 같은 경우에 탈북자 출신 태영호 전 공사를 그렇죠. 앉혔죠. 네. 이렇게 이걸로 지금 과연 지역적 기반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던데요. 김종인 전 의원이 그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했던 건가요? 태영호 공사는 여기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공격을 하면서 공천을 지금 뭐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요구는 사실 이번에 근데 들어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최고위를 통해서 강남 얘기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태영호 공사가 김용호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란 그렇죠.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갔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적당히 이제 양쪽 다 약간 어느 수그러들고 정도. 네.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새인데 지금 얘기가 안 나온 게 지금 TK 쪽이잖아요.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연대를
기대를 형성할 정도로 많은데 네, 네. 이런 기류에 힘입어서 그 양쪽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네. 당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도 좀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장도 그리고 황교안 대표 쪽도 어느 정도 약간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천 잡음 해소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의원이 더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뭐 자리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거는 혹시 아직 확인이 안 돼. 비례대표를 또 노리는 게 아닐까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제가 확인을 아직은. 못했는데요. 네. 일단 뭐 공천 뭐 부산이라든지 서울 쪽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김진아 기자 보기에는 김종인 전 의원이 다시 비례대표를 한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까? 6번째 기록을 세우고 싶지 아니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을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 한때 몸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습니다. 아니 비례대표 안 내기 때문에. 네. 통합당이 이제 요즘 기사 제목들을 보면 다시 탄핵의 강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기자들은요?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 탈락 때문에 다시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그 유승민계 의원들의 약진에 대해서 약간 기존의 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네. 권성동 의원이 사실은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떨어질 만한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아무래도 태극기의 눈치를 좀 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탄핵 오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 탄핵 소추위원장이었죠. 당연직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민심을 살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탄핵의 강에 다시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관위에서는 특정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김영호 위원장이 밟고 가야 할 다리라고 하는 걸 보면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세보수당 의원들이 어쨌든 지금 그럭저럭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이 표면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됐던 상황들. 알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하고 있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여성시대 한결의 정유경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주셨네요. 4936번님. 네, 읽어주세요. 네. 꼭 읽어주세요. 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네. 세 분의 미모에 놀라서 유튜브 끄고 라디오로만 듣습니다. 세 분을 질투하는 저는 조금 있다가 요양병원 교대하러 출근합니다. 이게 미모가 그 미모가 아니에요.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충격적이다. 정말 충격적이다. 미모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이게 항상 낙관적이에요. 김진아 기자는. 네. 어쨌든 요양병원 가신다고 하니까요.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1721번님. 세 분 광고하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네. 그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네. 뒷담화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지원님, 코로나 때문에 투표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질문 주셨는데 선거 연기 뭐 하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왔다가 지금은 네, 없습니다. 그쵸? 전혀 없죠. 선거는 그냥 제때합니다. 제때한다. 4월 15일. 야당에서는 네. 뭐 무슨 말이냐 그리고 벌컥 뛰고 그랬었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진아 기자 네. 차례입니다. 민주당 쪽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 두고 오늘 오전 뭐 6시부터입니까? 전당원 투표 들어갔죠? 네, 오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하고요.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78만여 명 78만 명 전당원 정도 돼요? 투표를 하는데 네. 제가 실제로 권리당원 하는 분의 그 투표하는 거를 봤거든요. 아, 네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게 질문이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찬성, 있고. 반대. 간단하네요. 네, 간단합니다. 네. 뭐 답정너 투표라고 야당 쪽에선 그러던데. 근데 저는 좀 약간 현혹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단순해서 좀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굉장히 역시 이렇게 건조하게 해야지. 민주당은 예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뭐 반대 찍던가요, 찬성 찍던가요? 거기까지 못 봤습니까? 봤는데 비밀로 하겠습니다. 비밀로 합니다.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얘기예요. 누구였을까? 네. 투표 결과는 그러면 내일 오전에 그냥 나오겠네요. 이게 그게 인터넷. 네. 오전 6시에 끝나니까 바로 이제 집계될 것 같은데요. 네. 공개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를 공개는. 거쳐서 이해찬 대표가 뭐 메시지를 낼 건지 아니면은 뭐 서면으로 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거는. 네. 예상하시기에는
찬성일 것이다 아니면은 압도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미 이해찬 대표가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네. 찬성으로 기울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완전히. 네. 오늘 좀 의외였던 게 네.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네.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를 보면요. 반대를 눌러야 된다라는 음.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죠? 왜 반대냐면 민주당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직접 내고 후보를 낸 다음에 민주당만의 후보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뒷순위로 하냐. 이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통합당처럼 아예 그냥 네, 비례전 해야 된다. 정당을 네, 그런 의견이 또 있어서 내일 좀 투표 결과를 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네요. 네,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통합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올 것이 왔다? 그렇죠. 뭐 어느 네.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네. 그쪽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이건 호재다. 민주당의 말바꾸기 이거에 대한 비판을 집중시킬 호재라고 보고 맹렬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말이 없죠. 사실 네, 민주당은요. 그렇죠. 네. 네, 그동안 그냥 들어왔던 얘기 그대로 반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네. 뭐 만들기 전에 사과부터 해라. 국민이 응징할 것이다.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그랬고요. 응징이란 단어가 나왔군요. 네. 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비례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을 응징하자 이렇게 했던데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서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네네. 돌아가면서 최고위원들이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 김혜영 최고위원 발언이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 네네. 라면서 완전히 반대 입장을 대놓고 냈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원래 예,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원래 반대론자였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다 기자들은 현장에서 이제 받아치거든요. 노트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다 기록이 남았는데 나중에 민주당에서는 공보국에서 그걸 메일링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네네. 회의록을. 그 멘트가 다 없더라고요. 근데 아,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가 있죠? 기자들 너무 앞에서 신기하잖아요. 받아쳤는데. 네. 저희는 다 알고 비공개도 있는데. 아닌데 이미 기자들 다 네. 쳤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오타 확인할 때 네. 그걸 네네. 이 공보국 걸 비교를 좀 하거든요. 보거든요. 근데 그렇죠. 비교를 하다 근데 보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김혜영 의원의 멘트 중에서 딱 그 부분만 빼고서 아, 보냈더라고요. 멘트를 노골적으로. 전부 뺀 게 아니라 그 부분만. 그 부분만 뺐습니다. 어떤 그게. 부분? 그래서 그게 또 기자들이 물어봤죠. 아, 네. 이걸 왜 뺐냐. 네. 했더니 뭐 개인 의견이라서 뺐다. 아니 다 개인 의견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보국에서도 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 기자들이 쓰겠구나. 음. 이거를. 그래서 바로 또 메일링을 다시. 완벽본으로 보냈는데 자선자박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의총을 한번 네. 거쳤잖아요. 네. 의총 분위기는 좀 어땠었다고 하나요? 저는 되게 경론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조금 그랬던 게 20명이 말했거든요. 20명의 의원이 말했는데 반대는 딱 4명밖에 없었습니다. 발언자 중에 네, 4명. 발언자 중에 4명밖에 없었고요. 물론 불참한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찬성이 대세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네. 사람들은 뭐 발언 자체를 좀 자제했다거나 아예 안 했다거나. 자제했다는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 올린 분들도 있고 아. 아니면 뭐 기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이해찬 대표가 찬성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론조사 결과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나쁘지 않은 걸로 여론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한 걸 보니까요. 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때 비례연합정당은 정당 투표에서 최대 39.6% 지지율. 그러니까 미래한국당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그러네요. 또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러한 비례연합정당에 정당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82.7%.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게 그러네요. 나오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좀 손해볼 게 없다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김진아 기자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 개요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오마이뉴스가 어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을 상정한 여론조사인데요. 무선 80%, 유선 20%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6.9%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마이뉴스나 중앙선관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통합당은 민주당을 지금 계속 조롱하면서도 이런 수치들이 나오면 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럼에도
어차피 지역구에서도 승부가 어느 정도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당을 하고 못하고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한국당에게선 그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왜 반대를 했는지 우리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후회한다고 고백해라. 네. 정권 심판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총선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그 최고위 반대 발언 지워진 걸 가지고는 졸렬하다 이렇게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꺼리를 주는지 좀 답답하네요. 출입 기자로서. 그 네. 회의록에서 삭제된 부분까지 또 일일이 꼼꼼하게 심재철 원내대표가 챙기신 거예요. 체크했나 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명분이 또 있어야 되고 하니까 네.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들이 앞번호로 가고 본인들은 이제 뒷번호로 뒷번호로, 네. 배치하겠다라는 건데 실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방침은 세워졌는데요. 네. 그렇지만 민주당은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전당원 투표 결과 나온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게요. 네. 뭐 후보 순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역 의원들을 내보내서 그 기호순을 네. 앞당기는 그런 문제까지 다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또 엄청나게 싸움이 있을 것 안 같은데. 맞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취재하기 너무 힘들겠어요 여기. 네.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와중에 네.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의당은 참여하지 정의당. 않겠다라고 네. 입장을 일단 밝혔어요. 밝혔고 의결도 했고 또 심지어 오늘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네. 민주당한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은 네. 소신을 접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그런데 또 정의당의 내후회환이 있습니다. 지금 네.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분들의 지금 구설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번을 시작해서 되게 그렇죠. 많기 때문에 정의당도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어서 섣불리 뭐 정의당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렵습니다. 100% 상황이. 보기가 어렵다. 예. 역시 정치는 생물입니다. 네. 아직 뭐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이면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다. 사실 엄청난 선거를 시간이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지금 그 민주당의 비례 정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트너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여러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정치개혁 연합이라는 게 있고 네. 시민을 위하여라는 게 있고 또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네. 만든 열린민주당도 있어요. 네. 누구랑 어떻게 조합을 뭐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표심이 또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정치개혁 연합하고 시민을 위하여에는 좀 연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은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는 현직 의원하고 전직 의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네, 네. 이건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또 하나의 속내는 만약에 여기서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지분 정리할 때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같이 하는 거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아무래도 깃발 들어서 그런 그렇죠. 걸까요? 나중에 네. 우리 덕분에 이렇게 얻었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이름은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네.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것 같은 그렇죠. 이름이에요. 열린 민주당. 일단 귀에 딱 들어오는 이름이긴 해요. 네. 그럼 가능성은 정치개혁 연합하고 시민을 위하여가 합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전당원 투표할 때도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이제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디테일에서 네네. 결정될 텐데 어디를 같이 하고 빼고 이럴지 또 많이 싸울 것 그거 같습니다. 가지고. 네. 네, 앞으로 김진아 기자가 더 할 얘기가 많으실 아이고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정규현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